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자기 유도에 관한 내용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이 앞 시간에 우리는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거 알았고요. 자기장을 만든다는 건 곧 이 전류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전류가 자석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면 이 반대로 자석 또한 이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살았던 과학자죠. 이 물리학뿐만 아니라 화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실험을 했던 분인데, 자, 실험의 기본적인 발상은 이렇게 코일을 두고요, 앞에 자석을 둡니다. 그리고 이 자석이 이제 이 코일에 자기장을 이제 형성하고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전류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얼핏 예측하다시피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를 하고 이제 이거를 치우려고 움직이는 순간 갑자기 여기에 전류가 흐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또 한참을 이렇게 또 관찰합니다. 또 아무리 기다려도 전류가 흐르지 않자 이번에도 포기하고 치우려는데 또 전류가 흐르네. 그래서 자석이 상대적으로 이 코일에 대해서 움직일 때 전류가 흐른다는 걸 우리는 알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패러데이는 이거를 이제 전자기 유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패러데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전류, 이 전류의 세기는 과연 뭐와 관계가 있을까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그 과정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자석이 코일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코일에는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유도 기전력이라 함은 쉽게 얘기하면 이 건전지를 연결한 것과 같이 전압을 걸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전압이라는 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패러데이는 이제 이 유도 전류의 세기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실험을 계속 했다는 거죠. 자,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석의 상대적인 움직임. 자, 자석이 급격하게 움직이면 급격하게 움직일수록 전류는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제 그럴싸하게 표현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자기선속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자기선속은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자석이 지금 하나 있고요. 자,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석의 N극에서 이제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가까이 갔다라는 이야기는 이 고리안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세졌다는 이야기죠. 이 고리안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세졌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더 많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선속이란 곧 자기장의 세기와 뭔가 비례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리의 이제 크기인데, 이 고리가 크면 클수록 여기 안에 통과하는 자기력선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자기선속이란 이 자기장의 세기와 이 고리의 면적, 이 두 가지와 관계된 물리의 양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석이 상대적으로 코일에 대해서 움직였다는 이야기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자기장이 변화했으니까 자기선속도 변화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석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격했다라면 이 자기선속의 변화도 굉장히 급격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자, 정리를 하면 그럼 자기선속의 변화가 급격할수록 유도 기전력도 크고, 그럼 유도 전류도 더 강하게 흐르겠네요. 자, 그럼 이걸 수식으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 V는 자, 기호랑 단위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자, 기전력은 전압이기 때문에 자, 기호로는 V를 쓰고요, 단위로는 볼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선속은요, 자, 그리스 알파벳 대문자 파이를 쓰고요, 자, 단위로는 WB라고 쓰고 읽을 때는 웨버라고 있습니다. 웨버. 자, 그러면 다시 식으로 돌아가서 이때 이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가 붙는데, 마이너스의 의미는 조금 뒤에 설명할 이 유도 전류의 방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첫 번째 비례하는 양은 가문수 n입니다. n. 이 코일이 많이 감겨 있으면 많이 감겨 있을수록 유도 기전력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기선속의 변화와 관련된 걸 써야 되는데요. 자, 변화는 여기 앞에 이 델타라는 거 붙여서 변화량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 뒤에 파이를 붙여서 자기선속의 변화 델타 파이,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했느냐 시간 t를 나눠줘서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자기 선속의 변화의 급격한 정도를 나타내느냐 하면, 자, 자기 선속의 변화가 1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10이라는 변화가 10초 동안에 일어났다면 그럼 매 초마다 얼마씩 변한 거죠? 자, 1초 동안 1만큼씩 변한 거다, 그죠? 하지만 이 시간이 10이 아니라 만약에 2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1초 동안에 5만큼이 변화한 거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이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얼마만큼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변화했느냐 요거를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에 관한 식을 우리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한글로 이제 표시를 하면 이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코일의 단면을 지나는 자기 선속의 빠르게 변할수록 코일의 감은 횟수가 많을수록 커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 유도 전류의 세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유도 전류의 방향에 관련된 겁니다. 이 렌츠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설명했다라고 해서 렌츠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자, 이것의 핵심 원리는 우리 자연은 뭔가 변화하는 상황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뭔가 이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뉴턴 제1법칙 기억납니까? 관성의 법칙이 있었다, 그죠? 자, 관성이라는 게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러한 이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유도 전류의 방향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자석을 하나 가져왔고요. 이 자석에 만드는 자기장을 자기력선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대략 이런 형태일 거고요. 자, 여기 이런 고리를 하나 가져왔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이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석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코일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개수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움직이면은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화하고 즉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발생하는 유도 전류는, 자, 먼저 가까이 가는 상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가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자기 손속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증가했다라는 말은 뭔가 변했다는 이야기죠. 우리 자연은 이러한 변화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 증가한 걸 상쇄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다시 고리를 한번 보세요. 이 고리를 통과하는,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고리를 통과하는 왼쪽 방향의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를 한다, 그죠? 그럼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고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고리에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앞 시간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할 때 뭐 앙페르 법칙, 오른나사의 법칙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방향을 찾아본다면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력선의 수가 변화하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방향을 찾아내는 거 우리가 렌츠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 돌아갑시다. 여기 식에서 아까 마이너스 있죠?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우리 자연은 이러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해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배운 내용은 이 시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자기 손속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하느냐, 그리고 가문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때 유도 전류의 세기가 결정이 되고요.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 이 시간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